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네, 오늘 방문형 입지 선정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기초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50개 기간 이상의 창업을 진행하면서 입지 선정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방문요양에서 입지 선정은 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대표님들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방문요양을 창업할 거야 라는 생각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방문요양 창업을 시작하신다는 것은 사무실을 임대해야, 사무실을 빌려야지만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임차라고 하는 부분, 이 입지 선정을 한다는 이 부분 자체가 정말 내가 방문요양 사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 일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보시고 또 해보시고 또 돌려보시고 실제 입지 선정하실 때 계속 돌려보시면서 어떤 바이블로 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천천박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핵심을 딱 3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방문요양 입지 선정 첫 번째, 대표님의 에어리어, 대표님의 활동 반경에서 입지를 선정하셔라. 쉽게 얘기해서 시설장님 활동 동선 내에서 입지 선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활동 동선 내에서 입지를 선정하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표님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국 영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활동 영역을 주간보호나 요양원 같은 게 딱, 뭐 요양원은 뭐 전국일 수 있지만 주간보호는 딱 영역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활동 영역, 더 좋은 영역을 찾으려고 어르신이 더 많은 곳, 적은 곳 이런 곳들을 굳이 찾아다니는 시간에 내가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는,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곳에서 선정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어르신 한 분 한 분 모시기가 더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 대표님들이 모임을 해왔던, 지인들을 만났던 이런 곳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찾아서 입지를 선정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들 수 있게끔 제가 장교양 등급자, 그 다음에 이런 분포도, 이런 통계,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이통계로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통계청 마이통계로 사이트 제가 링크 넣어 드릴게요.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이죠. 노인 쪽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건강거리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쪽에 노인 인구부터 해가지고 그 모든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장교양 급여자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이렇게 해서 확대를 좀 해보시면 우리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만약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장교양 등급자들이 많은 곳들이고요. 주황색, 상대적으로 이렇게 옅은 곳들이 인원수가 적은 곳들입니다. 어차피 도로 따졌을 때에는 이렇게 그 세부적이지 않게 러프하게 나눠져 있는데, 아무래도 세종특별시하고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색깔이 낮아서 장교양 등급자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관 주위에 있는 이 전체적인 그 장교양 기관, 장교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 대한 통계를 보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같은 지역 내에서는 색깔이 비슷해요. 색깔이 비슷해서 꼭 대표님이 정말 멀은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면 크게 어르신 등급 인원수에 대한, 어르신 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우리 에어리어, 우리 활동 영역에서 모임하시고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하시는 것이 입지 선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정말 다른 곳을 찾아다니려고 해도요, 이 수요가 많은 곳에는 공급도 많습니다. 공급도 많고, 그리고 수요가 적은 곳에는 그만큼 공급이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평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지 선정할 때 어느 곳들보다도 내가 활동하는 영역을 지정하셔서 입지 선정을 시작하셔라. 시작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증명해드리기 위해서 롱텀 사이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사이트 장교양 기간 찾기를 들어가시면요, 장교양 기간 찾기가 오른쪽에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장교양 기간 찾기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이버에다가 장교양 기간 찾기를 하시면 이 검색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검색을 하겠습니다. 대전, 중구 이렇게 해서 급여 종류를 방문요양이시잖아요. 방문요양 이렇게 해서 전체를 놓고 검색을 하시면 전체 우리 지역에 있는 전체 방문요양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소를 보고서 내가 활동하려고 하는 영역에 방문량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어딜 가셔도 방문량 센터는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입지 선정을 할 때 내가 여기서 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 가까운 좀 떨어져 있는데 다른 데 어르신들이 많은 데서 해야 될까 하면 고민하지 않고 이것만 보셔도 어디에든 방문형 센터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내 에어리에서 내 활동 영역에서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첫 번째 이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상담하기 좋은 곳이 정말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될 곳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찾기 시작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입지 선정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 영상으로 끝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손품 팔기입니다. 손품 팔기. 주간보호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품 팔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발품 팔기를 가셔야 되는데요. 손품 팔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먼저 우리 입지 선정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검색한다고 해서 손품 팔기라고 해요. 그 방법, 자세한 방법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 네이버 치시면 나옵니다.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 들어와 볼게요.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서 우선 검색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에어리를 정해놨어요. 우리가 활동 영역을 어디로 할지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부동산 홈에 오시면 여기 매물이 있습니다. 매물 쪽 들어오시고요. 우리가 아파트로 할 게 아니니까 일단은 다 빼시고요. 우리가 임대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로 체크를 해주세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까지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도마동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도마동으로 잡아볼게요. 우리 활동 영역이 여기다 그러면 이쪽에서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하셔도 됩니다. 확대를 하시면 좀 더 큰 영역을 볼 수가 있고요. 줄이시면 이렇게 작은 영역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보시면 상가, 업무, 토지, 공장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쪽이니까 상가 쪽으로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상가 쪽에서 토지가 아닌 사무실, 상가, 토지 빼고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고 임대 월세 방식으로 체크를 변경해주면 전체적으로 몇 개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가격대를 보증금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보증금 우리가 뭐 2,000으로 했다. 뭐 최대 뭐 나는 2천만 원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2천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설정할 수 있죠. 뭐 저는 5천 정도로 그냥 넓게 볼까요? 이렇게 조건을 하고 그리고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넣지 않고 면적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볼 거 아니니까 좀 어느 정도 작게 뭐 작게만 50평 정도 이내로만 체크를 해놓고 층수는 상관없이 관리비 기타 옵션 이렇게 체크해서 보면 우리가 검색하려고 하는 금액을 먼저 보세요. 금액을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으면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 위치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제가 될 때마다 위치가 보이시죠? 이렇게 위치가 변경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상가 평수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사무실 전용 평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평수가 정말 점유를 할 수 있는지 사무실 공간으로 받아들였을 때 5평 이상이 되는지 웬만하면 8평 이상 10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적정한 가격의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60짜리 평수가 좀 작네. 자, 500에 45인데 보니까 49제곱미터야. 나는 실제로 이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저렴하대. 대로변이라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게 마음에 든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쪽에 거리 뷰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를 클릭하면 위치가 나오잖아요. 이쪽에서 확대를 해볼게요. 이쪽에서 확대를 이렇게 해보시면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키 하면 확대가 됩니다. 500에 45짜리가 이 위치라는 걸 알 수 있죠. 동서대로에 있네요.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거리뷰가 있습니다. 이 거리뷰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뒤쪽에 시장이 있고 시장 앞에 있는 이게 청수가 몇 층이죠? 1층이네요. 1층에 있는 이 상가 같아요. 정육점 하던 곳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1층이면 남서양 원래 500에 45만 원짜리 했던 그런 곳들인데 명확하게 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1층이고 저쪽 도로에서 살짝 안에 들어오긴 하는데 앞쪽이 시장이고 하니까 유동인구는 적지 않겠네, 나쁘지 않겠네 라고 하면은 선정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냥
제가 모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냥 클릭을 해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곳들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한 10군데 정도는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월 50이다, 뭐 60이다, 70이다, 80이다 머릿속에 생각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쪽에서 시세도 좀 보시고 그리고 이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걸 클릭을 합니다. 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스크린샷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을. 스크린샷을 해서 아, 이 위치에 이 주소에 괜찮다. 그리고 밑에 내리면 여러 전화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일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이쪽에 가면 되겠구나라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저장을 해두세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두셔도 되고요. 프린트를 해두시고 위치까지 표시를 해가지고 이거를 쌓아 올립니다. 10개든 11개든 12개든. 근데 뭐 웬만하면 좋은 곳으로 내가 보기에 괜찮은 곳으로 선정을 하셔야겠죠. 이게 손품 팔기입니다. 간단하죠? 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네이버 부동산 들어와서 상가 업무 토지 공장에서 상가 사무실 클릭하고 월세 보증금 체크해 놓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상가들 그다음에 가려고 하는 사무실들은 검색이 된다. 거기서 검색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괜찮은 부분들을 체크해서 지금은 제가 굉장히 짧은 범위만 했는데 범위를 넓혀서 괜찮은 위치를 찾으세요. 그런 다음에 가기 전에 일일이 다 가려고 하면 힘드니까 모든 것을 다 가보지 마시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 거리뷰로 봅니다. 그래서 거리뷰로 봐서 마무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손품 팔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에어리어 내에서 손품 팔기를 진행을 하면 적어도 여러분한테는 10개에서 12개 정도의 방문을 할 곳들이 생길 겁니다. 자, 그 다음 무슨 얘기할지 이제 아시겠죠? 자, 입지 선정, 방문량 입지 선정 세 번째, 발품 팔기입니다. 여러분들 발품 팔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손 안에 10개, 12개 정도의 상가가 그리고 그 사무실이 이미 예정돼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 걸 사진까지 보면서 정리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그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 전화번호도 이런 것도 다 있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간과하지 마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사장님들은 정말 좋은 고객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검색한 곳들이 우리한테 최적의 입지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발품 팔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 부동산들을 다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그냥 친절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발품 팔기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우리 지금 활동 영역이라고 칠게요. 이렇게 많아요. 우리 활동 영역에서 네이버 지도에 부동산 현 지도에서 검색을 하면 우리가 아까 검색했던 10개, 12개 상가를 쥐고 있는 부동산 외에도 이렇게 많은 공인중개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있는 입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다 보면 다 마음에 들거든요. 여기도 마음에 들고 저기도 마음에 들고. 근데 이게 어차피 한번 오픈을 하면은 2년 이상은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계약을 2년 이상 하실 테니까 2년 이상은 길게는 5년, 10년을 하실 자리잖아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입지 선정 발품 팔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 진짜로 여기 있는 모든 중개사무소 전화는 해보시기를 전 추천합니다. 왜냐면 손품 팔기를 하는 부분에 대한 함정이 그거예요. 인터넷에 올라온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를 싹 다 돌려보고 물론 우선적으로 입지 선정해 놓은 거 10개, 12개는 물건을 우리가 쥐고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검색을 해본 다음에 내 활동 내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직접 방문해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화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전화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 물건을 줄까 말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뭐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중개사 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보고 있는 물건들을 심지어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물건들 찾고 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정말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 좀 찾아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정말 나한테 돈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고객님 있잖아요.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라고 판단하고 좋은 물건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간을 조금 두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발품 팔기할 때는 다 가시길 추천해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손품 팔기 했던 그 물건들까지 합치면 20건, 30건이 되겠죠. 그런 데들을 단 한 군데도 빼놓지 말고 직접 방문하세요. 이게 발품 팔기예요. 정말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입지 선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사업을 시작하는 굉장히 중대한 결정이기도 하고 앞으로 2년, 3년, 5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해서 물론 이사를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방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내가 두세 군데 정도 저는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를 선정하세요. 그런 다음에
정말 내가 활동하기에 최적의 곳, 내가 동선상 정말 여기가 제일 괜찮을 것 같아. 일하기 굉장히 수월할 것 같아.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아. 여기서 핵심은 어르신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보호자가 많이 올 것 같아. 정말 여기는 될 것 같아. 적어도 두 분, 세 분의 어르신은 다른 데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모실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입지 선정 1, 2, 3번 끝났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활동 영역에서 뭐 어디 선택해도 똑같다. 어차피 어느 지역 가도 센터는 다 있다. 우리 어르신들 다 있다. 그러니까 어딜 선택해도 똑같다. 보여드렸어요. 두 번째, 그 활동 영역에서 손품 팔기를 먼저 한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먼저 끌어들인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한 10개 정도 선택을 하고, 세 번째, 발품을 판다. 발품 파는 거의 핵심은 직접 방문하는 거다. 공인 중개사도 직접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해서 직접 방문하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곳들을 확대를 해서 발품을 진짜로 다 파셔라. 그런 다음에서야 비로소 어르신이 두 분, 세 분 더 모실 수 있는, 한 달에 두 번, 세 번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천천박사 무료 컨설팅 할 때 꼭 이 영상은 보고 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천천박사입니다.